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5월 21일 KBO 키움 삼성. 키움. 하영민이 선발로 나선다. 시즌 평균 5이닝 남짓은 채우지만 실점 억제력은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피안타와 볼넷이 급격히 늘며 5월 들어 ERA가 7점대까지 치솟았다. 고척 홈에서는 비교적 강했지만 최근 볼넷 난조로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높고 주자 있을 때도 실점률이 치솟는 등 불안 요소가 많다. 결정구 구사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경기 후반 실점 집중 현상이 도드라진다. 삼성 타선의 좌우 조화와 집중력을 감안하면 5이닝 내외 다실점이 불가피하다. 불펜은 완전히 무너졌다. 최근 3경기 연속 이닝 소화에 실패, 89이닝마다 대량 실점이 반복된다. 셋업과 마무리 모두 불안정하고 승계주자 실점률이 리그 최악 수준이다. 연투 부담이 쌓이며 후반부 실점 억제에 실패하는 패턴이 굳어졌다. 오늘 역시 6이닝 이후 불펜 가동 시 대량 실점 가능성이 크다. 타선은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3점대, 팀 타율 2할 2푼대 OPS와 ISO 모두 하락세다. 중심 타선의 장타력 실종, 하위 타선의 연결 부재가 문제다. 출루율이 낮고 득점권 집중력도 바닥을 친다. 초반 득점 후 중후반 침묵하는 흐름이 고착화됐다. 삼성의 우한 선발 상대로도 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삼성. 후라도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0경기 중 9번이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이닝 소화와 실점 억제 모두 리그 최정 상급이다. 좌우 타자 모두 상대로 피안타율을 2할 3푼대에 묶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장타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볼넷 허용도 적어 오늘 경기 역시 67이닝 2실점 이하의 안정감이 예상된다. 불펜은 철벽에 가깝다. 최근 3경기 ERA 23점대 초반, 셋업과 마무리가 명확하게 분업된 구조다. 이닝 분산과 등판 간격 관리가 잘 이루어지며 89이닝에서 실점 억제력이 두드러진다. 위기 상황에서 삼진과 땅볼 유도 능력 모두 우수하다. 타선은 최근 5경기 평균 5.5득점, 팀 타율 2할 7푼으로 상승세다.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 타선의 출루 연결이 활발하다. OPS, ISO 모두 리그 상위권이며 득점권 집중력도 높다.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히 점수를 내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결론. 선발부터 불펜, 타선까지 모든 지표가 한쪽으로 쏠린다. 하영민의 하락세, 키움 불펜의 붕괴, 극도로 약화된 타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삼성은 후라도의 안정감, 불펜의 견고함, 타선의 폭발력까지 완벽에 가깝다. 후반부 대량 득점 가능성도 높다. 시장의 배당 흐름 역시 단일 방향으로 쏠릴 만한 경기다. 전반적으로 삼성의 확실한 우세 구간으로 대량 득점 차이까지 열려있다. 최종 선택? 일반 삼성승, 승1패 삼성승, 핸디캡 삼성승, 언더오버. 5월 21일 KBO 롯데 LG. 롯데. 나균환이 선발로 나서는 오늘 시즌 내내 드러난 볼넷과 피장타 그리고 이닝 소화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다. 포크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투구 패턴은 이닝 이후 급격한 POPS 상승으로 이어지고 5이닝 이상 버티지 못한 최근 흐름이 반복된다. 좌타 상대 약점 그리고 주자 누적 시 집중타 허용 빈도가 높아 불안한 재고와 함께 34실점의 리스크가 크게 자리한다. 불펜 역시 34점대 ERA 자원이 다수 포진, 연투에 따른 피로, 누적과 중반 이후 대량 실점 가능성이 크다. 최근 5경기 상위 타선의 폭발력은 확실하지만 하위 타순과 중반 이후 득점 루트 단절, 득점권에서의 약한 집중력은 오늘도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주력 자원들이 초반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겠지만 뒷심 부족이 승부처에서 약점으로 노출된다. LG. 임창규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권의 안정감과 위기관리 능력을 꾸준히 증명하고 있다. 포심 마이너스 커브 마이너스 체인지업의 조화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좌우 구분 없이 실점 편차가 적은 점이 인상적이다. 최근 3경기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를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연달아 쌓고 있다. 불펜 역시 이닝 분산과 실점 억제의 탁월, 셋업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타선은 상하이 모두에서 생산성이 고르게 분포, 5.8점의 평균 득점과 함께 최근 4경기 6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끈질긴 공격력을 과시 중이다. 하위 타순에서도 클러치 타점과 멀티히트가 빈번하게 터져 경기 내내 득점 루트가 열려있다.
결론. 양팀 모두 상위 타선의 힘이 인상적이지만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의 연결고리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임창규가 이끄는 이 팀은 불펜의 안정성과 하위 타선의 뒷심까지 더해져 중후반 승부에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반면 상대는 나균안의 볼넷장타 허용 리스크, 그리고 중반 이후 불펜의 불안정이 맞물려 후반부에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의 배당 흐름 역시 임창규의 안정성에 쏠리며 핸디캡과 오버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 모두에서 이 팀이 확실한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최종 선택? 일반 LG승, 승일패 LG승, 핸디캡 LG승, 언더오버. 5월 21일 KBO 두산 SSG. 두산은 최민석을 오프너로 내세우며 초반판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발 등판 이력이나 실질적인 피칭 데이터가 전무해 사실상 불펜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팀 불펜은 올 시즌 ERA 4.24, 최근 5경기 3패, 평균 실점 4.7점으로 기복이 크다. 연투 부담이 누적된 셋업진과 마무리 모두 WHIP 1.1, 4대로 주자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이닝마다 투수 교체가 빈번하고 장타 허용 리스크가 상존한다. 타선은 상위권 출루율과 중심 타선의 OPS가 강점이지만 하위 타선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득점권 집중력도 기복이 크다. 직전 경기에서도 10안타 3득점으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후반 무득점 이닝이 길어지는 약점을 노출했다. 불펜이 일찍 소모될 경우 경기 중후반 대량 실점의 위험이 커진다. SSG는 앤더슨이 선발로 나서며 9경기 ERA 2.32, WHIP 0.97, WAR 1.73의 리그 정상급 페이스를 유지한다. 이닝당 삼진 능력 77K과 피안타율 0.10, 볼넷 억제력까지 압도적이다.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주자 있을 때도 LOB %가 높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단 6이닝 이후 9위 저하와 POPS 상승은 불펜 의존도를 높인다. SSG 불펜진은 시즌팀 ERA 3.60, 최근 연투 부담이 적고 79이닝 실점 억제력이 리그 상위권이다. 타선은 리그 중하위권이지만 중심 타선의 한 방과 후반 집중력이 돋보인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 5득점 이상, 좌우 밸런스와 득점권 집중력이 회복세다. 불펜과 선발 모두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결론. 이 경기는 두산의 오프너 마이너스 불펜 데이와 SSG의 정상급 선발 마이너스 불펜 조합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두산은 초반 타선 연결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으나 불펜 소모와 위기관리 미흡이 결정적 약점이다. SSG는 앤더슨의 탈삼진, 제구력,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중후반까지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배당 대비 위험성은 두산 쪽에 잠복해 있으며 SSG가 전반과 전체 모두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림이다. 언더 배팅도 노려볼 만한 구도다. 최종 선택? 일반 SSG승, 승일패 SSG승, 핸디캡 SSG승, 언더오버 언더? 5월 21일 KBO NC 한화. NC 신민혁이 선발이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평균 자책 5.02, 이닝 소화력은 4이닝대에 그친다. 피안타와 피홈런이 많고 볼넷도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제구와 장타 억제가 모두 불안하다. 최근 5경기 3승 2패지만 이닝별 실점 분산이 극심하다. 특히 35이닝 사이에 급격히 흔들리며 불펜 부담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불펜진은 핵심 몇 명을 제외하면 5점대 이상의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잦은 등판과 누적 피로가 있어 후반 이닝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마무리 자원 역시 볼넷이 급증하고 9위 하락세가 뚜렷하다. 타선은 상위 중심의 집중력은 있지만 하위 타선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출루 마이너스 장타 루트는 여전히 유지되나 실질적인 득점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최근 경기에서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펜 운영이 꼬일 경우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화. 황준서를 앞세운 오프너 마이너스 불펜 데이 전략을 가동한다. 전형적인 선발 등판 데이터는 없지만 불펜의 리그 내 효율성은 최상위권이다. ERA 3.24, 최근 5경기 실점도 안정적이며 다양한 구간에서 12점대 불펜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20이닝 이상 꾸준히 소화한 필승조와 롱릴리프 자원이 체계적으로 분업된다. 마무리와 셋업맨의 위기관리, 삼진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 맞춤 투입으로 상대 타선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연투 누적에 따라 78이닝 볼넷이 늘 수 있지만 전체적인 뎁스와 안정감이 압도적이다. 타선은 상위 13번의 출루율, 중심 타선의 장타력, 그리고 클러치 상황 대응력이 두드러진다.
최근 5경기 연속 4득점 이상 기록하며 득점권 집중력이 높다. 하위 타선 생산성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선취점과 중후반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인다. 결론.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매치업에서 한화가 확실히 앞선다. 신민혁은 이닝 소화력과 위기관리 모두 불안정하고 NC 불펜도 최근 소모 누적으로 후반 급격한 흔들림을 드러낸다. 반면 한화는 오프너 마이너스 불펜 분업이 안정적이고 위기관리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타선 역시 상위 라인업의 집중력과 빠른 선취점 능력에서 한화가 강점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화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질 전망이다. 배당 시장도 한화 쪽 매수세가 집중될 구간으로 NC 쪽 역배당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핸디캡, 언더오버 모두 한화 쪽이 효율적이고 불펜 운영 실패 시 대량 실점이 나올 수 있다. 최종 선택? 일반 한화승, 승1패 한화승, 핸디캡 한화승, 언더오버 언더? 5월 21일 KBO KTKI KT의 선발 고영표는 타이밍 교란에 특화된 맞춰잡기형이다. 시즌 내내 체인지업과 투심을 앞세워 이닝 소화에서는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WHIP와 피안타율이 드러내듯 다수의 주자가 누적될 때 불안정성이 급격히 노출된다. 좌타자 상대 장타 허용 위험이 상존하고 득점권 위기에서 결정구 제구가 흔들릴 때마다 한순간에 무너질 여지도 크다. 최근 3경기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의 기복이 뚜렷했다. 오늘 역시 6이닝 내외의 투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강타자들이 포진한 상대 타선 앞에서는 홈런 억제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불펜진은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 안정감을 자랑한다. 주요 불펜 자원들이 2점대 이하의 ERA를 꾸준히 유지하며 연투 부담도 크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과 이닝 커버 범위가 넓지만 78이닝 중간개투 구간에서 볼넷이 몰릴 때 실점 패턴이 반복된다. 대량 실점보다는 근소한 리드를 지키는데 최적화된 구성이다. 마무리진은 피로 누적에도 불구 결정적 위기에서 점수 억제력이 높아 선발이 6이닝만 책임진다면 이후 운영은 안정적이다. KT 타선은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극명하다. 팀 타율과 평균 득점 모두 리그 중하위권이지만 상위 타순의 출루장 타력은 평균 이상이다. 최근 5경기 OPS 상위권 타자들이 집중되어 초반 득점 루트는 살아있으나 하위 타순의 생산성 부진이 치명적이다. 득점권 잔루가 많고 결정적 순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어 공격 흐름이 중후반 끊기는 경향이 뚜렷하다. 좌타자 라인업의 장타 비중이 오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의 선발 올러는 시즌 9경기에서 WHIP 0.89로 이닝당 주자 허용이 극도로 적은 리그 정상급 파워 피처다. 직구와 슬라이더의 강력한 콤보로 탈삼진 유도가 많고 위기 상황에서도 스트라이크 존 공략에 주저함이 없다. 다만 경기 후반 피로 누적 시 피안타율이 소폭 상승하고 좌타 상대로 체인지업 활용도가 떨어져 연속 안타 허용 시 대량 실점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67이닝 2실점 이하의 안정감을 기대할 만하다. 불펜은 올 시즌 가장 불안한 변수다. 45점대 ERA의 투수들이 주로 등판하며 볼넷 허용률이 높아 선발이 6이닝 이상 버텨주지 못하면 급격히 흔들린다. 79이닝 셋업 마이너스 마무리 구간에서 대량 실점이 반복되고 연투시 구위 저하도 눈에 띈다. 오늘도 선발의 빠른 강판이 곧 불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아 타선은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위 타순의 장타력과 연결 능력이 폭발했다. 34번 타순의 OPS, ISO는 리그 최상위권이며 중하위 타선도 안정적으로 안타를 생산한다. 전체 타율은 KT와 같지만 평균 득점이 더 높고 하드히트 비율과 기대장 타율 XSLG 꾸준히 오르는 등 공격의 다이내믹이 두드러진다. 우투수 상대 성적이 특히 좋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중후반에도 점수 생산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론. 올러의 선발 안정감과 최근 기아 타선의 폭발력이 오늘 경기의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KT는 불펜 운영의 강점에도 불구 선발의 불확실성과 하위 타선의 생산성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기아는 불펜 불안이 변수이나 선발이 6이닝 이상만 버텨준다면 타선의 힘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초반은 팽팽한 수싸움이지만 중후반 선발이 교체되는 순간 기아 쪽으로 점수 차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배당 효율, 변동성,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모두 감안하면 기아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 선택? 일반 기아승, 승1패 기아승, 핸디캡 기아승, 언더오버. 5월 21일 NPB 요코하마 주니치. 요코하마는 최근 불펜 효율과 타선 연결성이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 트레버 바우어가 선발로 나서는 가운데
시즌 피안 타율과 삼진 비율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초반 이닝에서의 실점률이 높은 흐름과 볼 카운트 몰릴 때 변화구 제구 불안이 반복되는 점은 여전히 약점이다. 최근 경기에서도 주자 출루 상황에서 급격히 포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관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불펜은 전 경기 선발의 이닝 소화로 체력 소모가 적고 승계주자 실점률도 낮아 후반 운영이 상당히 견고하다. 타선은 최근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팀 OPS가 0.800을 돌파, 상하위 타선 모두 멀티히트와 장타가 연달아 터지며 기대득점 지표도 리그 상위권을 달린다. 좌우 밸런스와 다양한 득점 루트가 뚜렷해 오늘도 초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주니치는 미우라, 미즈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지만 볼넷 허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이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시즌 피안 타율은 준수하나 볼넷 비율이 17%를 넘으며 주자 출루 후 멘탈 흔들림이 잦다. 결정구가 몰리면서 클러치 상황에서 실점 억제가 되지 않고 잔루율도 낮아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불펜진은 최근 경기에서 멀티이닝 소화가 많아 피로 누적이 뚜렷하며 중간 개투 구간에서 볼넷 허용과 좌타자 상대 실점률이 높아 뒷문이 불안하다. 타선은 5경기 기준 팀 타율과 OPS 모두 하락세에 머물러 상위 타선의 출루 및 장타력 저하, 하위 타선의 삼진 비율 상승이 이어진다. 변화구 대응력이 떨어져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 루트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론.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선발 및 타선 파괴력이 배당의 핵심 변수다. 바우어가 초반 흔들림을 보이더라도 불펜의 견고함과 타선의 폭발력이 이를 충분히 상쇄한다. 반면 주니치는 선발과 불펜 모두 볼넷 이슈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경기 내내 불안정한 흐름이 예상된다. 타선 역시 변화구 대응 한계로 득점 생산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요코하마가 초중반부터 리드를 잡고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당 대비 위험성은 주니치 쪽이 월등히 높으며 오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 최종 선택? 일반 요코하마 승, 승1패 요코하마 승, 핸디캡 요코하마 승, 언더오버. 5월 21일 MPB 한신 요미우리. 한신, 비슬리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기복심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다. 5경기 1승 1패, ERA 4.00을 기록 중이나 이닝 소화력의 뚜렷한 한계가 드러난다. 피안 타율 273, WHIP 1.33으로 안정감이 부족하다. 포심과 슬라이더의 치우친 패턴은 좌타자에게 약점을 노출하며 볼넷 비율도 8%까지 치솟았다. 결정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카운트 몰릴 때 장타 허용 빈도가 커진다. 최근 3경기 연속 불안한 이닝 소화가 이어졌고 위기 관리력의 OB%도 62.5%에 불과하다. 불펜은 연이은 등판으로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 셋업과 마무리에서는 실점 억제력이 있지만 중간 개투진에서 볼넷과 실점이 자주 이어진다. 이닝당 투구수가 높아 교체 타이밍도 불안정하다. 타선은 팀 타율 0.245, OPS 0.700대로 상위 타선의 출루는 준수하지만 중심 타선 장타력과 득점권 집중력이 아쉽다. 하위 타선의 주루 실수도 잦아 초반 타격 흐름이 끊기면 중반 이후 반전이 쉽지 않다. 요미우리. 이노우에 한다가 선발로 나선다. 7경기 2승 3패, ERA 2.51로 뛰어난 위기관리와 장타 억제력을 보인다. 피안 타율 239, WHIP 1.09, 볼넷률 4.5%로 안정감이 돋보인다. 포심 위주로 다양한 변화구를 섞으며 볼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든다. 최근 3경기 모두 5이닝 이상 소화하며 대량 실점 없는 꾸준함을 보여준다. 불펜 역시 최근 소모가 적어 개투진의 KBB가 3.0 이상을 기록 중이다. 마무리 구간의 실점 억제력도 리그 최상위권이다. 타선은 최근 5경기 팀 타율 0.260, OPS 0.720대를 기록하며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상위 타선의 출루 능력이 동반 상승 중이다. 하위 타선도 멀티히트 빈도가 늘고 득점권 집중력도 회복세다. 좌우 밸런스가 뛰어나 한신 투수진 공략에 강점을 보인다. 결론. 이 경기는 선발부터 차이가 뚜렷하다. 한신은 선발과 불펜 모두 이닝 소화 및 실점 억제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중반 이후 대량 실점 위험이 커진다. 반면 요미우리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모두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며 타선의 연결성과 집중력에서도 앞선다. 배당 효율 측면에서도 초반 한신이 흔들릴 경우 역배 위험성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의 초반 주도권 장악과 후반 확실한 승리 구도가 예상된다. 최종 선택? 일반 요미우리 승, 승1패 요미우리 승.
핸디캡 요미우리 승. 언더 오브 오버. 5월 21일 MPB 히로시마 야쿠르트. 히로시마. 오세라 다이치는 표면적 지표만 보면 리그 최상위권 투수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위는 다소 퇴색된 모습이 역력하다. 구속 저하와 패턴 노출로 인해 포심 의존도가 크게 드러나며 최근 등판에서는 중후반 볼넷과 피안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좌타자 상대 수치가 좋지 않고 결정적 순간 변화구 빈도가 높아 상대 타선이 타이밍을 맞추는 장면이 잦다. 불펜 역시 최근 혹사 여파로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 세선 마이너스 마무리 모두 연투에 노출됐고 승계주자 실점이 반복되면서 이닝당 투구 수도 비효율적으로 늘어났다. 타선 역시 중심 타선 장타력 부진과 하위 타선 침묵이 이어지며 특정권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리그 평균 수준의 출루 능력을 갖췄으나 실질적인 득점 연결력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지로는 탈삼진 능력이 빼어나지만 5이닝 이후 구위 저하와 함께 볼넷과 장타 허용이 늘어난다는 약점이 있다. 포심을 앞세운 투구 스타일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변화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연투에 시달린 불펜 역시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셋업진의 피로 누적, 좌타자 상대 땅볼 유도 저하, 그리고 특정권 위기에서의 실점률 상승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선은 중심 타선 파워가 실종됐고 리드 오프 마이너스 이번의 연결 고리도 약하다. 삼진 비율이 높고 볼넷은 적어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최근 경기에서 하위 타선 무득점, 특정권에서의 생산성 저하가 반복되며 한 방이 터지지 않는 이상 득점 기대치는 매우 낮다. 결론. 양팀 모두 선발진이 6이닝 근방까지 버텨줄 수 있는 기본기는 있지만 중후반 불펜의 실점 리스크와 타선의 빈공이 뚜렷하게 겹친다. 히로시마는 선발 구위 하락과 불펜 부담이 누적된 반면 야쿠르트는 선발이 버텨주지 못할 경우 후반 대량 실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쪽 모두 최근 타격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장타로 흐름을 뒤집을 카드가 부재하다. 경기 흐름상 초반 23이닝 이내에 소수 득점만 오갈 것으로 보이고 후반 역시 결정적 실책이나 단타에 의한 실점만 추가될 공산이 크다. 배당은 오히려 과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어 오버보다는 언더 쪽 효율이 훨씬 높다. 최종 선택? 일반 히로시마 승. 승일패 히로시마 승. 핸디캡 야쿠르트 승. 언더 오버 언더? 5월 21일 MPB 니온엠 소프트뱅크. 니폰엠. 북야마 코우키가 선발로 나서며 표면적 기록은 안정적이지만 실상은 불안 신호가 도처에 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소화했으나 피안타 허용이 들쭉날쭉해 위기시 제구 패턴이 읽히는 약점이 노출된다. 특히 주자가 나갈 때 변화구 활용이 줄고 패스트볼 마이너스 슬라이더로 승부가 단순화된다. 잔루율이 87%대를 기록하며 위기관리 능력은 인정받지만 초반 실점에 흔들릴 경우 경기 전체가 꼬이는 구조다. 불펜진은 최근 5경기 평균 3이닝씩 소화하며 피로 누적이 뚜렷하다. 개투진의 피안타율 상승, 연투로 인한 실점률 증가가 후반 대량 실점 위험을 키운다. 타선은 상하위의 단절이 심각하다. 최근 팀 출루율과 OPS가 모두 리그 하위권으로 내려앉았고 중심 타선의 장타력도 사실상 실종됐다. 좌우 밸런스와 특정권 집중력 모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한 방이 부족해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소프트뱅크. 마츠모토 하루가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서지만 모든 기록이 구원 기준이라 장기 이닝 소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WHIP와 피안타율은 눈에 띄지만 볼넷 허용이 작고 선발로 전환 시 단조로운 투구가 약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근 3경기 모두 1이닝씩만 소화해 오늘 34이닝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불펜은 리그 최상위 효율을 자랑하지만 선발이 일찍 무너질 경우 5이닝 이상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세선 마이너스 마무리 라인은 안정적이나 연이은 긴 이닝 소화는 결국 취약점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타선 역시 최근 급격한 하락세다. 상위 타선 출루율과 중심 타선 파괴력이 모두 정체되어 있으며 하위 타선은 완전히 침묵 중이다. 득점권 찬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한방으로 흐름을 바꿀 힘이 크게 떨어진다. 좌우 분업은 뛰어나지만 대량 득점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5경기에서 그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결론. 이 경기는 배당이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 즉 불펜 피로와 선발의 한계치가 결정적이다. 니폰엠은 선발이 이닝을 끌고 가도 불펜이 버텨줄지 의문이고 소프트뱅크는 구원 투수의 선발 변신이 장기전에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양팀 타선 모두 하락세로 득점력에 의존하기 어렵다. 한 점 승부, 후반 한 방으로 판도가 뒤집힐 환경이다. 대량 득점보다는 언더 경기가 유력하며
불펜 총동원전에서 니포넴 쪽이 미세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배당 대비 위험성은 극대화된 경기다. 최종 선택? 일반 니포넴 승, 승1패 니포넴 승, 핸디캡 소프트뱅크 승, 언더 오버 언더? 5월 21일 NPB 오릭스 지바롯데. 오릭스는 미야기 다이아가 선발로 나선다. 시즌 초반부터 ERA 1점대, 피안타 억제력과 위기관리 모두 눈에 띄는 안정감을 자랑한다. 미야기는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균형 있게 구사하며 좌타 상대 하단 공략이 유독 강하다. 최근에는 볼넷 억제와 잔루율 관리에서 성숙미가 느껴지지만 슬라이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카운트 몰림과 장타 허용 패턴이 반복된 바 있다. 특히 직전 3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 이상 4실점을 기록하며 변화구가 높게 몰릴 때 위기를 자초했다. 투구수 100개 전후에서 급격히 흔들릴 소지가 남아있다. 불펜진은 최근 연투로 체력 부담이 누적되었고 승계주자 실점률이 30%를 상회하며 후반 대량 실점 리스크가 증대됐다. 타선은 최근 5경기 OPS 0.670, 중심 타선 ISO 저조, 하위 타선 연결성 부재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좌타 쏠림이 뚜렷해 우한 선발 상대로 컨택 위주 운영이 필수적이며 장타보다는 볼넷과 짧은 안타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지바롯데는 니시노 유지가 선발로 마운드를 지킨다. ERA 3.86, 0승 3패로 시즌 내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간다. 삼진율 저하와 피안타율 상승, 좌타 상대 약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소화 실패, 볼넷 이후 실점률 상승 등 위기 관리가 취약하다. 포심으로 카운트 잡고 변화구 결정구가 높게 몰리며 장타 허용이 잦다. 불펜진 역시 최근 3경기 연속 3명 이상 투입, 피로 누적과 이닝당 피안타, 볼넷 증가가 두드러진다. 경기 후반 대량 실점 트렌드가 반복되며 세선 마이너스 마무리 라인도 불안 요소가 많다. 타선은 최근 5경기 OPS 0.630, 상위 타선 출루 저하, 중심 타선 ISO 0.100 초반에 머물며 파괴력이 실종됐다. 오릭스 저한 선발 공략이 난망한 가운데 하위 타선 침묵과 득점권 집중력 부족이 이어진다. 결론. 양팀 모두 선발이 경기 초반 리듬을 잡아가는 흐름이 유력하다. 오릭스는 미야기 다이아의 안정적 이닝 소화와 위기관리 능력이 강점이나 후반 불펜 피로가 변수로 남아있다. 지바롯데는 니시노 유지의 불안정한 피칭과 불펜진의 대량 실점 빈도가 치명적이다. 두 팀 모두 타선 집중력이 낮지만 오릭스가 출루와 컨택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승부는 67이닝 이후 오릭스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배당 효율상 오릭스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언더 흐름도 유력하다. 최종 선택? 일반 오릭스 승, 승1패 오릭스 승, 핸디캡 오릭스 승, 언더 오버 언더? 5월 20일 UEFA 유로파리그 토트넘 호스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4강에서 보데 마이너스 글림트를 5-1로 제압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 FW의 복귀와 함께 솔랑케 FW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브레넌 존슨 FW까지 포함된 3톱은 최근 좌우 스위칭이 활발하다. 사르 MF-비수 마엠F의 중원 커버와 포로디 F-우도 기디 F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 효율적으로 작동 중이다. 특히 페드로 포로디 F는 최근 유로파 무대에서 결정적인 공격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클루셉스키 FW, 메디슨 MF, 베리발 MF, 베르너 FW, 드라고 신디 F의 결장은 공수 전반의 유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손흥민의 체력 저하와 연계 부담은 부하 요소다. 그래도 벤탄쿠르 MF, 존슨 FW, 피카리오지 K의 복귀는 라인업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는 리그에서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나 유로파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MF의 활약을 중심으로 빌바오와 리옹을 상대로 대량 득점 승리를 챙겼다. 브루노는 이번 대회 7골 4도움으로 팀 공격의 핵심이며 호일룬 FW, 디알로 FW 등과의 조합도 점점 호흡을 맞춰가는 중이다. 그러나 린델로프 DF- 맥과이어 DF- 요로 DF의 300 조합은 속도와 대인 방어에서 취약하고 윙백의 수비 가담 부족도 문제다. 우가르테 MF- 카세미르 MF는 중원에서 버티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압박은 어렵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DF, 지르크지 FW가 시즌 아웃이며 달롯 DF, 더리우트 DF, 요로 DF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수비 조합 안정성에 큰 변수다. 결론. 두 팀 모두 결장자가 많은 가운데 전술 완성도와 최근 유로파 흐름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토트넘은 손흥민 FW- 솔랑케 FW의 호흡과
페드로 포르디에프의 공격 가담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으며 메뉴는 브루노 MF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전방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불안과 체력 문제가 공통 변수이며 신중한 운영 속에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 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토트넘 승 언더오버 2.5 언더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